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늘이 어둡죠. 제가 참 슬픈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 하늘이 또 어둡기도 하고요. 하늘이 어두우니까 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말들이 더 서글프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이 결혼 이주 여성이 이제 한국에 와서 1년 정도를 지내고 나서 또 뭐 어떻게 해서 1년 체류 연장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길까? 일단 소통이 너무나 어려워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데, 한국의 남편과 시댁은 이 여성이 고분고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 너는 못 사는 나라에서 왔잖아. 이거예요. 터무니없는 생각인데요. 참으로. 자, 이 소통의 어려움이 처음에는 어떻게 여겨지냐면 여성들이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참죠 하면 이 여자가 고분고분하구만. 역시 나에게 순종적이야 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멍청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살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또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여러 가지 뭐 불평과 좀 서운함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언어도 좀 습득하게 되고요. 한국 문화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고 하면 다툼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그러죠. 이 여자가 살더니 변했어. 뭐 처음엔 고분고분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뭐 누굴 만나서 물들었어. 그 센터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결혼한 여성들은 이런 답답한 상황을 의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결혼 이주 여성을 도와주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사회예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를 키우는 문제나 남편과의 갈등이나 시댁과의 문제나 문화적인 차이나 나이에서 오는 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여성들을 특정한 공간에 몰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그러니까 선의에서 시작된 제도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제도적으로 이것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이주 여성들의 말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살다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여성들은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아니, 결혼하면 당연히 한국 국적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2년이 지나야 되는데 이 국적 취득의 과정에서도 역시 남자의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남편의 도움 없이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하려면 또 굽실굽실 그렇게 강요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본데 물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자, 이혼을 만약에 했다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폭력과 어려움을 이혼을 했다면 이혼을 했는데 이 여성이 아이가 없다. 그러면 이 여성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있고 남편이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협조한다면 이제 아내가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건데요. 아이가 있는데 이혼을 했다. 아이가 있는데 이혼을 했다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보호자로서 계속 체류를 연장하면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또 헤어진 남편이 등장을 해요. 헤어진 남편이 출입국관리 법무부에 얘기하는 거죠. 저 여자 아이 키울 때 열심히 안 했어. 뭐 툭하면 도망가려고 그랬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해요. 그러면
그 심사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 여성에게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잘 안 주려고 하죠. 자, 결과적으로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하고 안정적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남편에게 완전히 복종을 해야 되고요. 아니, 물론 남편이 너무 사랑하면 되죠. 너무 사랑해야 되고, 남편이 경제적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만큼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아이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한국어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편 쪽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국적 취득이 안 되는 게 현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성들은 얘기해요. 사회통합 이주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살게 되는 과정을. 이거는 그러니까 너네 문화를 다 잊어. 너의 권리는 깨끗하게 다 잊어. 너는 그냥 이쪽에 맞출 생각만 해.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이 결혼이 불평등한 관계라니까요. 자, 이제 서글픈 세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국제 결혼을 하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여성이 다른 혼인 관계에서 생긴 아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희한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아빠와 엄마는 부부예요. 엄마와 딸은 모녀예요. 엄마 딸 사이예요. 이 엄마의 딸과 엄마의 남편은 무슨 사이일까요? 남남이에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남이에요. 이 아이는 그냥 외국인 아이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가 입양해 줘야 돼요. 남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게 현실적인 법이에요.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도 일단 엄마에게도 이 아이를 키울 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양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좀 안 돼요. 힘들죠. 그러면 남편들이 많이 도와야 되는데, 이 남자분들이 연령의 문제인지 어떤 문화적인 인식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크게 도움을 안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아이들은 삶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지죠. 아주 슬프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 여성들이 처음에 용기를 내서 한국으로 이주를 했던 것처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해에 5,000명가량, 4, 5,000명가량의 여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첫 번째 용기를 냈을 때가 힘들었을까? 아니면 두 번째 용기를 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힘들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이주 여성들이 참 힘겹게 살고 있고요. 우리들이 어떻게 그 삶에 함께 동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